2017 KB국민은행 바둑리그 대망의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시작합니다. 오늘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날 팀끼리 만났습니다. 정규리그 1위와 2위로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이 만났는데요. 다시 또 만났다, 그리고 결국 만났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팀은 정규리그에서도 한 차례씩 승리를 주고받았는데요. 어떨까요? 아무래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많은 바둑 관계자들이 가장 강팀 두 팀으로 뽑았잖아요. 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 이렇게 본다면 큰 이변 없이 결국은 만날 곳 결승에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마도 정관장 황진단 팀 입장에서는 물론 킥스 팀이 올라왔어도 껄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포스코 캠텍보다는 킥스 팀이 올라와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을 것 같은데 결국은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이 포스코 캠텍이 킥스를 상대로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지만 반대로 정관장 황진단 팀에겐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지금 정관장 황진단 팀 입장에서는 상대 전적에서 좀 포스코 캠텍 선수들에게 밀리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껄끄럽게 챔피언 결정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오더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먼저 포스트 시즌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이죠. 포스코 캠텍이 올라오면서 정관장 황진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일정을 보시면은 1차전 오늘, 내일, 모레 계속해서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물론 대국도 중요하지만 대국이 끝난 직후에 선수들이 어떻게 집에 가서 어떤 식으로 휴식을 하고 다음날 대국이 준비를 하는지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정규 리그에서는 전반기, 후반기 한 차례씩 승리를 주고 받았는데요. 특이점이 있다면 퓨처스 리거 선수들이 좀 올라왔다는 점이에요. 네, 전반기 때 이제 정관장 황진단 팀이 4대1로 대승을 거뒀는데, 이때 보시면 지금 전반기, 후반기 보시면은 정관장 황진단 팀은 5명의 리그 선수가 그대로 나왔어요. 네. 하지만 포스코 캠텍 팀은 전반기도 후반기도 흔히 이야기하는 완전체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중국 일조 리그 때문에 선수들이 주축 선수가 빠졌고, 후반기 때는 또 나연 선수가 TV 아시아 선수권 때문에 빠지고, 네. 하지만 후반기 때는 안조영 선수가 대타로 나와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판에 이겨줬죠. 어떻게 보면 이번 챔피언 결정전이 두 팀 간의 제대로 된 전투다,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 팀 특히 눈에 띄는 것이 3지명에서 5지명, 30승 18패. 말이 되는 건가요? 정말 좋죠. 좋은 성적인데요. 그러니까 정관장 황진단의 이제 김영삼 감독이 우리 팀은 중간 허리층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거를 잘 보여줬어요. 그리고 지금 1, 2지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포스코 캠텍 1, 2지명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좋긴 좋아도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네. 정관장 황진단은 정말 특급 에이스 신진서 선수가 이끌어가는 팀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네. 포스코 캠텍 팀은 물론 주장 최철환 선수가 있긴 하지만 최철환 선수가 이끌어간다기보다는 최철환, 나연, 변상일 이 세 선수가 삼각편대를 이끌어가는 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네. 캠텍은 역시나 최철환 선수가 나왔는데요. 아마도 충분히 예상이 되는 그런 카드예요. 네. 왜냐하면 플레이오프 때 계속해서 최철환 선수가 장고 대국으로 나왔고, 그리고 최근에 컨디션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속기 대국보다는 시간이 있는 장고 대국 쪽에 나올 확률이 높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관장 황진단 입장에서 굉장히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왜냐? 최철환 선수한테 상대 전적이 좋은 선수가 한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나오는 건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누굴 붙일까 하다가 결국 정관장 황진단의 이제 김영삼 감독은 그래 주장으로 신진서 선수에게 이제 최철환 주장을 무조건 꺾어라. 네. 그렇게 지금 특명을 내린 거죠 지금. 장고대국 무조건 승리하라 이렇게 네. 특명을 보낸 것 같아요. 속기대국은 어떨까요? 드디어 이원영 선수가 드디어 출전을 했네요. 네, 어디 간 줄 알았어요. 네. 이현영 선수가 플레이오프 때 한 번도 얼굴을 드러낸 적이 없죠. 네. 하지만 이번 챔피언 결정전에서는 1국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이국 속기대국의 오더를 봤을 때는 양팀 감독 모두 주축 선수를 내기보다는 하위 지명 선수이지만 충분히 상대의 상위 지명 선수도 꺾을 수 있는
사실 두 팀 모두 강팀인 이유가 네. 하이지명 선수들이 굉장히 워낙 좋잖아요. 잘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이제 내보낸 거예요. 상당히 비슷한 느낌의 두 선수가 만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장고 대국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 장고 대국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최철한 선수가 2승 1패로 한 판 앞서고 있긴 하지만 이 굉장히 오래전에 뒀던 바둑이에요. 뭐 가장 마지막에 뒀던 게 2년 전이고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폭발적으로 성적을 내기 전이기 때문에 최근 기세나 컨디션으로 봤을 때는 신진서 선수가 오히려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워낙 초일류 기사들끼리의 대국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주장 대결을 보는데요. 신진서 선수와 최철한 선수의 장고 대국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챔피언 결정전 시작합니다. 포스코 캠텍과 정관장 황진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뭐 두 팀 다 가장 강팀으로 꼽혀왔는데요. 네. 결국 만날 팀끼리 만났습니다. 속기 대국은 오랜만에 출전한 이원영 선수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의 박진솔 선수가 만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원영 선수가 정규 시즌에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줬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오프에서 진짜 한 번도 못 나왔다는 게, 그러니까 못 나왔다고 표현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뭐 워낙 3대 0으로 끝날 때도 있고 5구까지 안 가고 끝났으니까 그래도 못 나왔다. 그러니까 포스코 캠텍에 얼마나 좋은 선수들이 많은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네, 오랜만에 주장 대결을 보네요. 정관장 황진단의 신진서 선수, 포스코 캠텍의 최철한 선수가 만났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김영삼 감독이 신진서 선수에게 물어봤을 것 같아요. 장고 대국에 나가도 괜찮아. 왜냐면 사실은 신진서 선수는 워낙, 그러니까 물론 1시간짜리도 당연히 잘 두지만 그래도 더 어떻게 보면 세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속기대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고대국에 가서 최철한 선수랑 두면은 줄 자신 있느냐, 그걸 분명히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신진서 선수가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겠죠. 아마도. 아니면 자신 있다. 그러니까 자신 없다고 하는데 썼을 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정관장 팀에서는 뭐 신진서 선수 뭐 1승 카드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철한 선수가 다른 선수들에게 이제 상대 전적으로 다 앞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만큼은 잡아오라 이렇게 특명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장고대국은 제 생각에는 1승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최철한 선수가 이 장고대국에서 이기잖아요. 그러면 내일, 모레, 그러니까 2차전, 3차전 정관장 황진단 팀은 장고 카드가 거의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잡으러 가기도 그렇고 뭐 누구를 이렇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져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정관장 황진단 팀에서 신진 선수가 이겨내면은 반대로 포스코 캠텍에서 좀 골치가 아파지죠. 그러니까 또 낼까? 근데 또 만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 한 판은 2차전 내일의 오더에도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게다가 정관장 황진단 팀으로서는 뭐 신진서 선수가 가장 큰 뭐 기둥이 되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이 판이 진다면 좀 팀이 좀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관장 황진단 팀의 뭐 작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신진서 1승 그리고 나머지 선수 4명 중에서 2승 해서 총 3대 2로 가져가는 그 전략인데, 신진서 선수가 패하면은 사실 물론 그러고도 이긴 적이 있긴 하지만 조금 어려워지죠. 네. 정규리그 때 신진서 선수가 패하고도 팀이 이기는 걸 보고 네,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철한 선수는 확실히 최근에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 일단 뭐
성적도 사실 좋지 못했고요. 1승 2패 그것도 상대 이제 하위 지명 선수들에게 1승 2패였기 때문에 좋지 못했고 내용적으로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러니까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 참 뭐 슬픈 이야기지만 최철한 선수도 나이가 좀 들었다 이런 게 좀 느껴지는. 특히 중반에서 이제 종반 넘어갈 단계쯤에는 거의 이제 초읽기에도 몰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읽기에 몰리고 나서부터 조금 더 그런 모습이 네. 더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산에 좀 확신이 서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리한데도 정말 확신이 안 서니까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두다가 거기서 뭐 전투가 펼쳐져서 역전을 당한다든지 굳이 뭐 잡으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뭐 공격적으로 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오늘 장고 대국에 따라서 이 최철한 선수가 2차전, 3차전에도 어디에 나올지가 좀 네. 가려지겠네요.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이 오더가 과연 양 팀에서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좀 했을지가 궁금한데요. 네, 감독들의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네, 싶습니다. 포스코 캠텍의 김성용 감독님 잠깐만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독님 지금 1국과 2국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양 팀 오더 좀 예상을 하셨나요? 아니, 저는 전혀 뭐 예상 못 해가지고요. 저는 1번도 못 맞추고 2번도 못 맞추고 하나도 못 맞췄습니다. 그러면은 김성준 감독께서는 장고대국에 이제 누구를 예측을 했나요? 정관장 한진단 팀에서 누가 나올 것이다. 저는 뭐 무조건 김명훈 선수 나올 줄 알았는데요. 예, 김명훈 선수 그런가요? 나오고 저는 김명훈 선수하고 한승주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좀 혹시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뭐 최철한 선수 나오는 게 너무 뻔하니까요. 예. 그 김명훈 선수가 최근에 최철한 선수한테 국가대표 리그에서 6연승을 했거든요. 예, 최근에 최철한 선수가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김명훈 선수가 나올 걸로 생각했고, 그리고 한승주 선수가 저는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게 신진서 선수를 안 보여줄 줄 알았는데 빨리 보여줘가지고. 예. 그러시군요. 깜짝 그러면 놀랐네요. 예. 지금 뭐 오더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만족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글쎄 뭐 그러니까 저보다 원래 김영삼 감독님한테 먼저 물어보셨으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지금 너무 어안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더를 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그래가지고 이게 뭐 너무 예측을 1%도 안 하는 오더가 나와가지고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을 너무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좀 그렇습니다. 최철한 선수가 그 최근에 조금 이제 안 좋은데 최철한 선수가 사실 뭐 제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 사실 그렇게 관여를 안 했는데.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기바둑이 잘 안 돼요, 사실은. 그 장애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흙을 잡으면 이제 거의 안 들리거든요, 소리가. 그래서 이제 다른 얘기를 좀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이렇게 했었는데 오늘 보청기를 끼고 아마 대국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보청기 끼고 대국을 하는데요. 사실은 좀 저는 시즌 중에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개인적인 문제니까 그거는 제가 뭐 함부로 말하기가 좀 그래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오늘은 본인이 워낙 중요한 승부라고 생각했는지 본인 스스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끼고 두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처음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워낙 그 주장으로서 책임감을 강하게 생각하는 선수고. 뭐 1승 이상의 뭐 지더라도 1승 이상의 뭐 팀의 그 분위기를 이끄는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신진 선수한테 진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크게 그렇게 개의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화제를 돌려서요. 이원영 선수가 오랜만에 출전을 했는데요. 이 오랜만에 등장시킨 이유를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 이제 저희 선수들 또 다시 소집을 해가지고 연구실에서 이제 한참 연습도 좀 하고요. 저희는 이제 포스코 연구실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윤찬희 선수가 결국 다시 이제 2번 얘기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본인이 저기 뭐야 어느 순번에 나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차전이니까 뭐 저 때문에 지는 것도 아니니까 네. 요번에는 뭐 자기가 꼭 2번 아니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원영 선수한테 또 얘기를 했더니 이원영 선수는 본인은 뭐 나가고 싶다고 또 얘기를 해가지고 이원영 선수가 또 됐고 또 이제 저는 이창호 선수가 5번 나올 걸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원영 선수가 이제 이창호 구단한테 잘 안 되니까요 유일하게 그래서 이제 이원영 선수를 5번 쓸 수가 또 없으니까 또 어떻게 묘하게 선수들이 제 마음을 또 알았는지 그렇게 다 해주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원영 선수를 빨리 썼습니다. 이창호 선수는 뭐 2번으로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으니까 네, 좀 그런 생각이고 아무튼 저보다 김영삼 감독님한테 한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오늘까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저희가 너무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선수들도 한 명도 예상을 못했던 오더고 네. 저도 정말 예상을 못해가지고 정말 뭐 신의 오더를 짜신 건지 한번 여쭤보셨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김영삼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측을 전혀 못했다고. 오히려 저랑 송태곤 해설위원은 신진서 선수가 좀 앞에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감독이 지금 얼마나 이제 선수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그러니까 저희 중계진보다도 훨씬 더 고급 정보 잘 알고 있냐 이런 거를 알 수 있었던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대 전적 면에서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상대 전적 면에서는 지금 최철원 선수가 김명훈 선수에게 4대 1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고 당연히 김명훈 선수가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좀 꺼려지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국가대표팀 리그전이 정확히 뭐 몇 판을 둬서 누가 몇 연승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최근에 6연승을 했다고요. 그렇다면은 진짜 한번 김현석 감독이 좀 빨리 물어봐야겠네요. 네. 그런 또 전적이 있으면. 그래도 이렇게 오더에 관한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참 재밌네요. 네. 모두가 궁금해하는 네. 건데 이번에는 정관장 황진단의 김영삼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영삼 감독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이 오더 어떻게 좀 생각하고 내신 건가요? 오더를 보통 저는 한 명으로 딱 찍어서 생각하지 않고 2명이나 3명 정도를 예측을 해놓고 거기다 이제 맞춤형 카드로 맞추는데 최철한 구단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변상일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신진서 8단을 내보냈고요. 일단 작년하고 좀 달라진 게 1국하고 2국을 동시에 진행을 하니까 네. 굳이 뭐 신진서 카드를 감출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서 빨리 내보냈고요. 아무래도 어린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먼저 기선제압하고 앞서 나가는 쪽이 좀 편안하게 바둑을 둘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진서 8단을 먼저 내보냈습니다. 최철한 선수가 장고대국에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냥 최철한 구단이나 뭐 변상일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어차피 저희는 신진서 카드가 안 먹히면 좀 힘든 팀이니까 지금 이제 포스코 캠텍의 김성윤 감독은 최근에 이제 국가대표 대국에서 김명훈 선수가 최철원 선수에게 계속 연수를 거둬서 아마도 장고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방금 전에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생각을 하신 부분이 있나요? 아마 김명훈이 최철한 구단한테 4연패 당하다 1승을 했고요 얼마 전에. 네. 그리고 최근 성적이 좋은 것도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고 예전에 최철한 구단 인터뷰할 때 김명훈이가 좀 까다롭고 또 머리도 비비 꼬아가지고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기억나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최철한 구단 쪽보다는 변상일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냥 근데 뭐 어차피 이거는 약간 운에도 좀 예, 좌우하는 거니까 그렇게 큰 생각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앞뒤가 좀 맞다고 볼 수 되네. 있겠네요. 자, 김영삼 감독님 이제 포스코 캠텍에 올라왔는데 킥스와의 경기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주 재밌게 지금 봤는데요. 사실 저희는 저는 늘 밖에 나왔을 때는 누가 올라오든 똑같이 5대5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포스코 캠텍이 제일 껄끄럽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네. 역시 아니나 다를까 슬픈 예감은 항상 틀리지가 않더라고요. 네, 지금 선수들이 이제 챔피언 결정전까지 사실 오랫동안 좀 대국이 없었던 상황이잖아요. 선수들에게 뭐 어떤 점을 뭐 어떤 식으로 좀 준비해라 이런 걸 이야기하신 게 있나요? 뭐 전혀 안 했고요. 국가대표 선수들은 늘 이제 나름대로 훈련을 잘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한승주나 김진희는 또 나름대로 그 연구실에서 이세돌 바둑 연구실에서 늘 만나서 같이 바둑 두고 뭐 공부하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요. 뭐 이창호 구단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원래 스타일이 좀 방임하는 스타일이라 뭐 따로 이야기한 건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혹시 오늘 오더를 미리 다 짜오셨나요? 아니면 그때그때 맞게 좀 출전을 시키시나요? 저는 거의 제 마음대로 하는 스타일이라. 알겠습니다. 네. 네, 김영상 감독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고대국에 변상일 선수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 뭐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최철환 선수가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더 한 수 앞을 내다보려고. 그러니까 최철환 선수가 너무 나올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제 김명호 선수를 쓸 것 같으니까 저쪽에서 변상을 그렇죠. 내겠지. 그러니까 신진서를 냈다. 뭐 이런 네. 지금 이야기거든요. 아, 복잡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할 때 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상대가 묵을 낼 것 같으니까 내가 빠를 네, 내면 또 찌를 맞아요. 낼 것 같고. 그렇군요. 그나저나 김성근 감독이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이야기도 좀 해줬네요. 최찬환 선수. 물론 뭐 아시는 바둑 팬 분들도 있겠지만 네. 한쪽 귀가 조금 잘 안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주장으로서 저도 처음 듣는, 그러니까 그 오늘 그것 때문에 따로 뭘 가져왔다는 거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예. 아무래도 계속해서 플레이오프 때도 지금 주장으로 약간 좀 책임감도 있고 그래서 네. 오늘은 정말 무조건 좋은 내용으로 이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양 팀의 주장이죠. 신진서 선수와 최철환 선수의 프로필입니다. 신진서 선수도 계속해서 2위 자리를 기록하고 있고 최철환 선수도 5위. 상대 전적은 최철환 선수가 앞서긴 하지만 좀 예전 이야기고요. 네, 뭐 상대전적이 그리고 한 판밖에 차이가 나지도 네. 않고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지금처럼 랭킹이 높아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진서 선수가 올해는 이제 전승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었는데 이 두 판을 박영훈 선수와 이영구 선수에게 또 패했었죠. 네, 뭐 그렇긴 하지만 저 성적은 뭐 말이 안 되는 사실 네. 어마어마한 성적이죠. 올해 작년 2년 합쳐서 26승 3패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정관장 황진단 팀이 사실은 예전에 이제 팀을 이렇게 꾸려 나갈 때 처음 이 멤버를 꾸렸을 때는 약팀으로 뽑혔어요. 그때는 그 이유가 신진서 선수가 과연 주장 역할을 아직 너무 어린 선수인데 잘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뭐 이창호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들었는데 이지명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 삼지명부터 오지명, 뭐 박진수 선수도 그때는 물음표였고, 그러니까 좀 약팀이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시즌이 시작되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신진서 선수는 거의 뭐 무적의 모습, 그리고 거의 뭐 사기 오지명이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뭐 박진수 선수. 그러니까 팀이 굉장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네. 잘 이끌어 가게 됐어요. 거기에 또 김명훈 선수는 이제 리그를 하는 도중에 또 농심배에서 대표 선수로 또 발탁되기도 했고요. 네. KB 리그에서 최철환 선수는 10번의 승률이 좋고 신진서 선수는 100번의 승률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둑이 더욱더 기대가 돼요. 네, 아무래도 최찬환 선수는 사실 근데 이게 다 맞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공격적인 바둑의 선수들은 흙이 좋지 않을까 해도 의외로 또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많고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최찬환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인 바둑을 두고 신진서 선수는
공격보다는 그래도 타격가 더 능한 선수이기 음. 때문에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더 재미있는 바둑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오늘 바둑도 왠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근데 두 기사의 이제 예전 바둑을 봤을 때는 사실 뭐 워낙 전투에 강한 기사들이기 때문에 전투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신진서 선수 13승 2패. 김명훈 선수와 박진술 선수도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을 했는데 이 두 자릿수 승수를 기록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죠. 엄청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K 바둑 리그에서 사실 5화를 넘기기만 하면 일단 잘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포스코 캠텍에도 3지명과 4지명 변상일 선수와 이원영 선수가 10승을 기록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정관장 황진단 팀을 보시면 흔히 뭐 야구 같은 데서 뭐 20승 투수, 뭐 10승 투수 이런 거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벌써 10승이 넘는 선수가 3명이 있으니까 팀이 이것만 봐도 이미 10승이 넘잖아요. 이 세 사람만 네. 봐도. 그리고 한승주 선수와 이창호 선수도 이창호 선수 5할이 약간 안 되지만 한승주 선수 5할이 약간 넘고 네. 뭐 이렇게 잘 받쳐줬고요. 이 정규리그 성적만 봐도 이 두 팀이 챔피언 결정전을 칠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두 팀 모두 이제 다른 팀들의 부러움을 굉장히 사는 부분은 포스코 캠텍은 4지명 이원영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은 5지명 박진솔 이 두 선수가 정말 너무 좀 지명도가 사기다 싶을 정도의 그러니까 굉장히 부러움을 많이 받죠. 네. 네. 처음으로 초반 좌기에서 이제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전투가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정석은 아니지만 뭐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서로 잘못 둔 수도 없고 서로 이제 탐색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챔피언 결정전 1차전입니다.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대결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정관장 황진단의 신진서 선수, 포스코 캠텍의 최철한 선수의 장고 대국입니다. 네, 지금 이제 마지막 수 진행은 백이 이곳을 붙이자 최철한 선수가 이 부분을 지금 찝었어요. 응수타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이제 여기를 백이 이제 이어서 여기를 백이 이어서 받으면은 넘어가서 백이 끼워 있는 자세가 좀 좋은 형태가 아닌데요.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두게 된다면은 백이 귀 쪽을 두더라도 결국은 귀에서 한 집 내는 수가 남아 있고 변에 밀어서 한 집을 내놓으면은 거의 살아 있다라고 네.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백 입장에서 여기를 이제 있는 자세도 결국은 빈 삼각 모양이 되기 때문에 좋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진행은 서로 뭐 기세 진행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흑은 이제 더 이상 가일수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4월 부분에는 아니요 그래도 뭔가 좀 가일수를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아예 손을 빼버리면은 이게 지금 확실히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붙여서 두면은 네. 물론 당장은 이제 여기 바깥쪽 때문에 이 돌이 지금 없다고 해도 바깥쪽 때문에 살아는 있긴 한데 흑 입장에서는 굳이 바로 손을 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단수를 쳤는데 백이 만약에 여기를 그냥 단수 쳤는데 이었다. 그러면은
아래쪽을 붙여서 백이 반발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해두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두고 어디를 이제 지키면은 이래놓고 손을 빼겠다. 집으로 확실히 득을 받잖아요. 네. 그렇다면 백이 잊지 않고 다른 수를 선택한다면 어떤 수를 둘 수 있을까요? 위쪽에서 단수 치는 수가 일단은 가장 이제 먼저 떠오르죠. 네. 따내고 늘고 모양으로 봤을 때도 이 모양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진행되면 흑은 뭐 역시나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둘 확률이 높고요. 흑이 오히려 그냥 이것보다도 아예 그냥 계속해서 그냥 나가서 결국은 무조건 있게 해놓고 그러고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진행된다면 백은 그냥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라고 봐야죠. 아무래도 흑돌을 좀 무겁게 만들어 놓은 감이 그쵸. 있는데요. 지금 여기 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인데 아무래도 거의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더 두게 해 놓는 것이 백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백이 있는 형태가 좀 빈삼각이어서 왠지 잊고 싶지는 않은데 백은 오히려 좀 기세로 봤을 때는 차라리 아예 그냥 여기를 붙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래를. 아예 손을 빼는 네, 거예요? 이렇게 교환시켜 놓고 따낼 때 늘어서 그러니까 흑이 사실 나가는 자세가 뭐 그렇게 뭐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만약에 흑이 또 손을 빼면은 일단 찝으면은 당장은 안 잡힐지 몰라도 일단 찝어서 잡으러 간다라는 수를 남겨놨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거든요, 흑이. 그러니까 오히려 좀 그냥 뭔가 위를 잇거나 받아주는 건 지금 최철환 선수의 의도라고 본다면은 아예 그냥 그 의도를 거스르고자 하변을 붙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변을 붙일 때 이제 백 입장에서 조금 불안해하는 변화가 원래 뭐 여기를 미는 게 이제 선수가 되니까 미는 게 선수가 되니까 여길 막으면 어떻게 될까 이걸 좀 불안해해야 되는데 지금은 잊고 난 다음에 나와서 끊는 순간 이 석점을 잡을 수가 있어갖고 이 미는 수를 그렇게 겁내지 않아도 되거든요. 이 신진서 선수가 거의 이제 속기대국에 출전을 했었는데 이렇게 장고대국에서 좀 장고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생소하네요. 신진서 선수가 사실 처음에 이제 계속 연승을 달리다가 1패했을 때가 제 기억에 맞다면 이제 박영훈 구단에게 장고대국이에요. 장고대국인데 그때 어떻게 보면 좀 시간 공격을 하다가 시간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졌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 대국이 물론 계속 이야기하지만 약할 리는 없잖아요. 네. 당연히 잘 둘 텐데 그래도 더 센 쪽은 상대를 시간적으로 압박하는 속기가 더 세긴 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단 장고로 나왔고요. 결국 붙이는 반발을 선택했네요. 맞췄네요. 네, 일단은 뭐 그러니까 초반은 사실 어떤 게 정수인지 확실히 몰라도 그래도 이제 대국하는 입장에서는 좀 상대의 의도를 거스르고 싶잖아요. 네. 바둑둘 때. 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신진서 선수의 선택이 일단 최철환 선수의 의도를 거스르는 수법이고요. 흑도 계속 중앙으로 네, 나가야죠 일단. 백은 하변 쪽도 좀 신경을 써야겠는데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변 쪽을 지금 만약에 백이 다른 곳이 워낙 커 보여서 다른 곳을 뒀다가는 들어오면은 이 들어온 흑 한 점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흑이 오히려 양쪽을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조금 곤란하고요. 백이 이 장면에서 뭐 무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는 뭐 이 정도가 일단 가장 받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한 칸 정도 띄어서 여기는 어차피 나와도 그냥 나래자 정도로 받아주면 별 문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하나 해놓고 하변 쪽을 뛴다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흑이 귀도 실리를 차지했고 중앙으로 나와서 흑이 좋은 거 아니야 하지만 사실 이 흑은 아직 못 살아 있어요. 나중에 백이
여기 찝어서 두면 자체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분명히 한 번은 좀 흙도 부담이 가는 순간이 올 겁니다. 중앙이 다 막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백이 찝는다면 이 사활은 어떻게 될까요? 사활은 부분적으로는 폐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찝어져 있다면은 이런데 두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잡히고요. 그냥 잡히고 네. 근데 여기를 이제 궁도를 넓힌다면은 여기를 뭐 붙여도 젖혀서 결국은 이 폐가 되겠습니다. 중앙이 막힌다면 뭐 거의 가일수를 해야겠는데요. 그쵸. 뭐 폐감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이걸 버틸 수 있으면 모를까 어지간하면은 뭐 받아야 된다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백 입장에서는 이 흑도를 어떤 식으로 좀 공격하는 척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네요. 뭐 대놓고 공격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부분을 두다가 우연찮게 이제 조금씩 이제 돌들이 오면은 좀 압박을 하겠죠. 오히려 최철한 선수보다 신진서 선수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네요. 초반에 굉장히 많은 지금 공을 들이고 있고 네. 그리고 최찬원 선수는 의도적으로 선택의 순간에서 좀 빨리 둘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 최근에 안배를 좀 하는 그쵸. 건가요? 계속해서 초읽기 몰리면서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좀 빨리 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일류 기사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가 뭐 기풍이나 대국 속도나 이런 거에 이제 변화가 좀 오는 이유가 아무래도 계산으로 뒀던 기사들도 좀 계산이 자신이 없어지니까 조금 더 이제 공격적인 수들을 두기 시작하고 그리고 장고를 했던 기사들도 초읽기 몰리면 좀 불안해지니까 조금 시간 안배 때문에 빨리 두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좀 조금씩 변화가 오죠. 지금 일단 포커스는 하변이에요. 네. 지금 아예 뭐 다른 쪽으로 가기는 어렵고 뭐 이런 곳을 더 놓고 한 칸 뛰느냐 뭐 그냥 한 칸 그냥 이쪽으로 두고 오히려 이렇게 지키려고 하네요 지금. 이것도 역시 뭐 하나의 길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좌악위 쪽은 좀 일단락이 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더 아니요 이제 뭐 흑 입장에서 더 손을 대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뭐 큰 곳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손을 돌려서 두고 싶을 것 같고요. 실시간 스코어는 지금 검토실에서는 100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진행됐다 그렇게 네. 지금 판단을 하네요. 이 정도의 차이라면 그래도 여기에선 좀 포인트를 얻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냥 뭐 기분이 좋다 그 이상이죠. 조금은 네. 확실히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지금 흙이 뭐 가장 큰 곳은 상변 쪽 다가가 서는 수 아니면 뭐 여기 뭐 붙이고 젖히는 거 두 가지 정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집을 지우는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네요. 아마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저 부분은. 귀를 잡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은 왜 연결? 아니요, 연결하는 바둑이 별로 없어요. 최근에는 생각해 보면은 왜냐 이게 나오긴 나오는데 네. 일방적으로 좀 공격을 당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최근에는 거의 한쪽을 확실하게 살아두는 거군요. 그쵸 이렇게 잡고 나중에 이제 어깨 짚어서 이 모양을 좀 지워가는 이런 진행을 많이 둡니다.
여기서 이제 백의 선택이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일단은 뭐 상변 쪽이 눈에 들어오긴 하는데 네. 바짝 다가가는 거는 그냥 아예 바로 들어갑니까? 여기서부터 뭐 전투가 시작이 되겠는데요. 네. 이거는 우변이 좀 재밌는 모양이네요. 서로 한 칸씩 띄어져 있는데. 지금 수순을 안 봤으면 당연히 흙이 들어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신진서 선수의 생각은 우변 쪽, 우상기 쪽 모양을 좀 지워보겠다. 지금 그런 뜻이죠. 획도 그렇다면 귀 쪽을 좀 내어주기는 싫을 것 같은데요. 흙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가장 이제 단단하게 두는 거는 귀 쪽 실리를 확실하게 차지하는 것. 근데 이런 식으로 뒀을 때는 백은 붙여놓고 흙이 어느 쪽을 잡던 위쪽을 좀 틀어막는 그쵸. 방향으로 가겠네요. 여길 이제 틀어 막아서 뭐 중앙 쪽으로 이제 돌이 나오겠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흙이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왔다. 그랬을 시에는 붙이고 젖혀서 좌상기에서 흙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하겠다. 그런 뜻이고요. 여기로 둬도 흙이 한 칸 띄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래 붙인 다음에 결국은 위쪽을 막는 그런 수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요. 흙 입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두는 건 여길 붙이고 여길 늘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둬서 그러니까 귀를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네. 선수로 좀 방비를 해둔 거네요. 이게 이제 가장 강하게 두는 방법이에요. 흙 입장에서. 뭐 백도 이걸 생각 안 했을 리는 없는데요. 그렇죠. 안 했을 리는 없고요. 네, 이제 신진서 선수의 생각은 좀 멀리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돌들이 두텁기 때문에 충분히 중앙 쪽에서 끌고 나가면서 싸울 수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인 거죠. 백은 두 개의 말을 전부 좀 살리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느 쪽을 좀 먼저 움직일까요? 보통은 이 두 점을 그래도 먼저 움직일 확률이 높죠. 나래자 정도 하면서 귀에 이제 들어가는 맛을 조금 더 이제 강하게 만들고 네. 여기서 이제 흙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받아줬다. 그러면은 이제 벽이 생겼으니까 나가면서 충분히 싸울 수 있습니다. 네, 그 자리는 급소 자리죠. 흙도 상변을 좀 백에게 주기는 좀 싫은데요. 흙은 지금 일단은 뭐 한 칸 정도 뛰어서 그래도 상변 쪽에 백 모양을 좀 견제하는 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수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수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제 무난한 선택을 한다면은 여기를 그냥 아예 눌러서 잡던지 아니면 그냥 한 칸 정도 뛰어도 사실 백이 나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지거든요. 네. 한 칸 정도 뛰어서 뭐 이런 진행으로 백에게 상변을 내어주더라도 여기를 지킬 것인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변을 지킨다고 해도 그냥 단순히 이 집이 늘어날 뿐이지 하변 쪽에 백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큰 발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백이 그래도 상변 쪽을 두게 되면은 좌상 쪽과의 연결을 하면서 전체적인 모양이 좀 더 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흙 쪽에서는 상변 쪽 두는 거를 좀 더 연구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상변을 두더라도 어떻게 두느냐가 또 문제겠죠. 네, 이제 한 칸 정도 뛰는 것이 보통 이제 가장 많이 두는 수이긴 한데요. 여기서 이제 한 칸을 뛴다면은 뭐 바로 나와서 두는 거는 이거는 뭐 어차피 흙이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양쪽이 지금 다 걸려 있기 때문에
한 칸을 뜬다면은 백도 아마 이런 데를 그냥 가만히 넣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여길 지키면 3-3을 들어가서 3-3 실리를 차지하고 귀를 만약에 지키면은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선수가 되니까 이러고 나와서 넘어가는 수를 이거는 백이 확실히 싸울만 부담이 하겠네요. 예, 덜하잖아요. 넘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변을 뒀을 때 무난한 진행은 이런 정도. 흑이 이 정도가 뭐 충분히 둘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변 같은 경우는 백한테 이 붙이는 수를 당했을 때 치받고 끊는 싸움이 된다라면 모를까 이게 좀 어려워서 젖히고 끊어서 정리가 되는 자세가 되면은 백 쪽에서 일단 기분은 좋다라고 봐야 돼요. 네. 이 백을 위에서 씌워가는 건 어떨까요? 이쪽에서요. 백처럼 똑같이 날일자 되는 부분에 이 부분이요. 네. 아, 뭐 여길 두면 백도 그러니까 이 수의 이제 의미는 뭐 이런 교환을 이제 해달라는 거잖아요. 네. 이제 연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우상기를 지키겠다 그런 건데 여길 두면 백도 아마 또 이제 물어보겠죠. 여길 둬서 뭐 귀를 둘 것인지 변을 지킬 것인지. 그러니까 백은 항상 이 자리를 느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고 둘 거예요. 한 칸 높게 뒀네요. 이 수는 건너붙이는 약점이 약간은 좀 신경이 쓰일 수도 있는데요. 약간이 아니라 신경이 굉장히 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당장은 이제 못 둘 것이다. 여기 젖혀 있고 뭐 귀를 두면 되니까. 이거 아니면 붙일 때 치받나요? 네, 치받고 끊으면은 이 의도가 더 많겠네요. 치받고 끊어서 싸우겠다라는. 당장은 백이 못 뚫을 것이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전처럼 늘고 귀를 들어가는 이런 자세가 이렇게 됐을 때는 그냥 아예 한 수를 더 둬서 이게 한 칸 돼 있는 것보다는 날일자가 조금이라도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 수를 더 그냥 둬서 이렇게 모양을 잡겠다. 그런 뜻 같아요. 한 줄 차이지만 한 칸 조금 위로 오니까 백도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약점이 눈에 보이긴 하는데 당장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몇 수 진행되면은 아예 저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제 정리가 네. 될 테니까 지금 진행 속도라면은 신진서 선수가 먼저 초입기에 몰리겠는데요. 그러게요. 계속해서 중앙 쪽에 사실 지금 장면에서 저곳을 붙여가는 건 좌변 쪽 모양으로 봤을 때는 백이 굉장히 악수죠. 두고 싶지 않은 수법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뒀다라는 것은 역시나 그곳에 벽을 만들어 놔야지 여길 나가서 싸울 수 있다. 이쪽 지워지는 거는 싫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런 뜻이네요. 흑도 한치의 고민 없이 바로 젖혔는데요.
흙은 뭐 저길 나랬자 해놓고 안 둘 순 없으니까. 네. 예. 신재성 선수는 지금 이 장면에서 아마도 여기 들어가는 이런 수익기를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차단하면은 이거는 뭔가 좀 흙이 딱 걸리는 모습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제 연결이 되면서 그래서 만약에 지금 3-3을 들어갔는데 흙이 이제 그게 좀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물러나는 순간에는 이래놓고 도우면은 확실히 이득을 봤으니까 아마도 지금 바로 여기 느는 착점을 이렇게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보나마나 여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수익기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백이 위로 붙여놓은 교환이 건너붙일 때 좀 더 강력하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네. 아까 전에는 제가 치받아서 싸울 수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니까. 네. 네.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또. (3-3을) 들어가고 이렇게 두면 기분은 흙이 좀 나쁜데요. 이런 자세가 되는 순간. 근데 뭐 바둑이 사실 기분으로 쓰는 건 아니니까. 싸울 수만 있다면 이렇게도 해보겠네요. 역시 기분으로 두는 건 아니죠. 해보다 보니까 백도 굉장히 껄끄럽네요, 이 부분이. 여기서 뜸을 들이는 걸 보아하니 가만히 늘진 않겠네요. 근데 저는 일단 여기 3-3 들어갈 때 느는 진행이 백이 곤란하면은 모를까 여길 둬야 된다라고 만약 수익기를 한다면 이거 해놓고 느는 게 자체로 손해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득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것 같아요. 이 교환 자체가 나중에 밀어서 수를 내면 되니까 뒤에서. 일단 신진서 선수가 수익기 할 것은 여길 들어갔을 때 느는 거. 그러니까 이것만 내가 확실히. 근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 진행은. 여기를 뭐 어딘가를 받아야 되는데 늘어서 이거는 가능해요. 좀 더 수익기를 하겠지만 3-3이 좀 많이 유력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장고대국에서 신진서 선수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아직 중반 초입이라고 봐야 되는데 30분을 넘게 사용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진행 속도네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이 생소해 보이는지. 워낙 이제 빠르게 시간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바둑을 너무 네. 많이 보여줘왔고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생소합니다.
지금 이 바둑 말고 뭐 또 다른 바둑도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속기 대국. 박진술 네.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이요. 네, 그 바둑도 한 번씩은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장고대국이 당연히 메인판이긴 하지만 그 속기대국이 분명히 더 지금 훨씬 더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네. 있거든요. 속도상은. 박진술 선수와 이원영 선수의 대국인데요. 이원영 선수가 100번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박진솔 선수가 흑번이고 사실 저도 이 바둑은 뭐 일단 두 선수 모두 마지막 조이기예요. 아, 그러네요. 굉장히 지금 다섯, 치열하게 두고 있고 일곱, 여덟. 상황을 본다면은 일단 지금 여기에 상전에 지금 패가 걸려 있네요. 어마어마하게 큰 패가 지금 시작이 됐어요 지금. 네. 그리고 이 패를 둘러싸고 이 패를 백이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원영 선수가 안 받았어요. 그 이유는 자체 패감들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박진수 선수는 아니, 나는 져봤자 조금밖에 손해가 아니고 패 부담이 그쵸. 없으니까요. 패 부담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패를 그냥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일단 뭐 장고대국이 진행이 조금 더디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바둑도 조금씩은 수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접패는 흑이 이긴다고 생각하면은 집이 어마어마한데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흑은 여섯. 패감을 좀 좌기 쪽에서 그쪽도 있나요? 일단 지금 박진수 선수가 바로 패를 들어가지 않고 이 부분 하나 젖혀놨는데 그수의 의미는 이쪽을 지금 쓰겠다, 패감을 쓰겠다 그런 거예요. 백의 경우는 이제 우상기 쪽 살자는 패감이 네. 있고요. 일단은 엄청난 승부처네요 지금. 네. 보통은 저런 패를 이제 견뎠다. 백이 지금 받을 수 마지막. 있었는데 견딘 거잖아요. 네. 안 받고. 둘, 그럴 때는 셋, 조금이라도 다섯, 흑 쪽이 좀 주도권을 여섯, 갖고 있다라고 일곱, 사실은 여덟, 보긴 봐야 되는데 아홉. 그렇죠. 백은 자체 패감이 있고요. 지금 흑은 어쩔 수 없이 흑도 이제 좌하기 쪽 이제 패를 쓰기 시작해야 돼요. 네. 흑이 주도권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어. 실시간 스코어는 딱 그 정도인 것 같네요. 네, 주도권을 갖고 가지고 있다. 있다. 네, 근데 뭐 차이가 지금 벌어진 바둑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 이 패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가 중요하겠네요. 이 패를 근데 흑이 이기는 순간에는 백 쪽에서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 두 번 둬서 잡던지 사실 좌상기 두 번 둬서 잡는 거 말고 그냥 마지막. 단순하게 하나, 집을 키우는 두 번으로는 셋, 거의 안 되거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정수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에 끊는데 있는 게 지금 조금 이상하잖아요. 잡고 원래는 싶은데요. 단수를 쳐서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은 계속해서 패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현영 선수는 흑이 이런데 단수 치는 거 지금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패감이 없다. 이건 늘 때가 궁금하네요. 이건 늘 때 만약에 그냥 딴에서 두는 거면은 흑이 기분은 좋지만 사실 마지막. 백도 하나, 둘, 한 수 안 받은 것 셋, 치고는 굉장히 잘 타협이 된 네. 거거든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받자니 또 패감이 끝도 없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뭐 원래 받아야 궁금하네요.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한 패. 이렇게까지 해서 두 패, 세 패. 여기까지 네 패감. 다섯. 다섯 정도까지는 뭐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마지막. 되고. 하나, 음, 둘, 아, 받네요. 근데 흑이 지금 막상 패감이 그렇게 뭐 여의치가 않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좋은 거 같긴 한데 어떻게 돼야 될지 네.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흙이 주도권은 잡고 마지막. 있는 것 같은데 하나, 깔끔한 길이 보이진 셋, 않는다는 네. 거죠. 넷, 다섯, 여섯, 여기 이제 뭐 두 팩감 정도는 이거 하나, 이거 둘. 설마 이거 들여다보는 정도는 어떨까요? 다시 한번. 이곳이요? 네. 이거 확실한가요, 팩감이? 이렇게 두는 거는? 뭐 안 막히면은 오히려 흙이 괜히 마지막. 곰마가 될 수도 있어서 둘, 확실하지는 않거든요. 네. 다섯, 여섯, 팩은 일단 손해가 아닌 우상기 쪽을 계속 쓰면 되고요. 흙도 결국은 그냥 좌기 쪽 2번 정도 둬야겠네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 하나, 백이 여기 이제 둘, 셋, 2번 있고 넷, 넘어가고 여섯, 그러고 일곱, 이제 뭐 중앙 쪽 두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팩감이겠죠? 네, 이것도 마지막. 팩감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셋, 넷, 저는 지금 다섯, 여섯, 일곱, 흙이 여덟, 유리한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오히려 흙이 좀 뭔가를 만들어가야 하는 그런. 네, 그러니까 저 과정인가요? 패를 진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흙이 지금 여기 우변은 막상 넘어가 있어요. 네. 네, 여기가 다 집이긴 한데 넷, 여섯, 여덟, 열, 스물, 스물일곱, 서른, 마흔, 그러니까 45집 정도 확정가예요. 그러면 이제 쉬운 집 여기 한 점 잡다 보면 이제 쉬운 마지막. 5집이거든요. 하나, 흙 확정가는. 둘, 근데 100이 여기 있는 셋. 순간에 넷, 여기가 이제 13, 여기까지 15. 15이 훨씬 두텁죠. 그리고 이곳이 6, 8, 10, 25이 두터워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40집이 두텁고 좌변이거든요. 네. 그 정도면 100도 나쁘지 않겠네요. 그렇죠. 40집이 두텁고 좌변에 흙은 확정가 쉬운 5집. 15집 차이인데 두터움의 덤의 좌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봤을 때는 기분적으로는 흙이 그래도 패를 걸어갔고 크게 손해 없는 패고 주도권을 잡은 건 마지막. 확실하게 보이지만 의외로 셋, 넷, 다섯,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여섯, 모르겠어요. 일곱, 여덟, 아홉, 이 속기 대국은 일단 패가 가장 중요한 승부처로 보입니다. 챔피언 결정전 1차전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